러브인 브리즈번 제14화 마음의 병 2008년 서울. 빨리 타. 민정은 결국 못 이기는 척 그의 차에 올라탔다. 도저히 더 이상은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시선을 외면한 채 서로 다른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를 달린 후 선우는 그녀의 집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자존심을 버리고 차에 탄 것은 못내 아쉬웠지만 이제 좀 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앞으로도 우린 친구지? 창문을 열고 선우가 소리쳤다. 그래, 멍충아. 넌 자존심도 없니? 그녀가 돌아서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선우의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았다. 내게 그렇게 잘해주었던 선우였는데 준호에게 하는 것처럼 배려하며 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선우에게는 속에 있는 말들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곤 했다. 1시간 후 민정은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었다 놓고 또다시 문자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이 자식도 어디 가서 술 퍼먹고 음주운전 하는 건 아니겠지? 지난번처럼 또 쌈질을 할 수도 있어.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고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어디야? 분명 날카로운 목소리였지만 걱정이 묻어나는 그런 말투였다. 왜? 내가 아까 말을 좀 심하게 했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나 집이야. 그녀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3월 5일, 준호는 무작정 그녀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호주에서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찾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금 눈꽃 들 새 없이 바쁠 거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스타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주목되어 지금은 그저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기를 바랐다. 회사에서는 호주에서 촬영한 패션 화보를 보정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준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우에게 전화를 받았다. 말다툼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민정이 문제로 내게 충고하려면 그만두는 편이 좋을 거야. 선우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답답한 놈. 지금 기사는 보고 그런 잘난 척을 하는 거야? 무슨 기사? 선우는 전화기 너머로 답답한 듯 푹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가서 인터넷이나 들어가 봐. 그가 전화를 끊었다. 이 자식 뭐 하자는 거야? 그는 열애설에 대한 후속 기사라고 의뢰 짐작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준호는 노트북을 열고 그녀의 기사를 찾아 기사를 클릭했다. 3월 5일 뉴월드 신문. 모델 겸 배우 김유진. 이제야 밝힌다. 가짜뉴스. 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열어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음성 사소함으로 넘어가길 반복했다. 아닐 거야. 유진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애써 자신을 위로했지만 안정이 되지 않았다. 몇 차례 시도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았다. 그때였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저기 유진이 준호인 것을 직감했는지 수화기 너머로 짜증 섞인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나 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호주에서처럼 그런 장난 다시는 할 생각도 마. 유진 씨도 당신과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 준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우주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간, 건국대학교 병원 공원. 시간 되면 잠시만 나올래? 잠시 후 그녀가 선우의 눈을 애써 피한 채 다른 쪽을 보며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갑작스런 어색함에 둘 다 어쩔 줄을 몰랐다. 무슨 일인데? 그녀가 물었다. 인터넷에 기사 하나가 떴어. 무슨 기사? 또 열애설? 정말 바람잘 날 없구나. 선우는 직접 가져온 노트북을 열어 스크랩 해놓은 인터넷 기사를 민정에게 보여줬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너의 생각은 어때? 그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아마도 너 생각도 그렇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집. 쿵쿵쿵. 문 열려 있는데? 술병이 문 사이에 껴 있었다. 민정이 문을 열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 술 냄새. 선우가 자신의 코를 손으로 막으며 말했다.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이 자식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얼마나 처마신 거야? 준호는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준호의 모습을 보고 민정은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쳤다. 또다시 그에게 찾아온 불행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미웠다.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예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처음 만났을 때 활기차고 당당했던 모습이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준호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그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대마저도 무너져 버렸다. 잠시 후 준호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든 걸 토해내고 난 뒤 몸을 가눌 힘도 없는지 휘청이며 다시 소파 위로 힘없이 쓰러지듯 앉았다. 선우는 한쪽에서 이 상황이 못마땅해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다. 야, 김준호, 정신 차려. 선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녀에게 배신당했어. 배신당했다고. 준호 역시도 화가 났다. 선우야, 그만하고 이리 와 앉아봐. 보다 못한 민정이 중재를 하고 나섰다. 선우도 자리에 앉았다. 준호야, 잘 생각해봐. 너 말대로 김유진 씨랑 정말 만나기는 했던 거야?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기라도 한다는 거야? 민정의 말에 준호는 따지듯 되물었다.
그게 아니라 선우가 참지 못하고 민정의 말을 자르며 나섰다. 기사 내용 그 여자가 직접 말한 거야. 내가 신문사에 전화해서 확인했어. 참나, 이제 아주 사람을 병신 취급하네. 이제 너희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야, 김준호, 넌 지금 병을 앓고 있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병을. 그녀는 괴로운 듯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준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다. 선우 말이 맞아. 넌 예전부터 앓고 있었어. 해리성 기억상실, 망상장애, 공상허언증까지.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와 작업하다가 자살한 모델, 그리고 호주에서 사랑에 빠졌다는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야. 모두 다 너가 만들어 놓은 겉모습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거짓말들이지. 선우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선우의 말에 준호가 대답했다. 알아. 너 역시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었으니까. 그 이유는 너의 아버지 때문이었어. 민정이 준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민정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굳은 마음을 먹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제는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너가 어릴 때 목을 매 자살했어. 너의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슬픔에 못 이겨 하다가 말이야. 그때 이후로 너는 그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거야.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서 말이지. 그리고 결국에는 너 자신조차도 그 거짓들을 믿게 되어버렸지. 선우가 계속해서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너가 그토록 더 힘들어 했던 이유는 자살한 모델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어.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잔인하게 널 버리고 떠났거든. 넌 누군가에게 다시 버림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야. 그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왜 이제야 말하는 거지? 그가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진실을 말해서 너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그 순간만 지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될 거라 믿었지. 너의 머릿속에 저장된 과거를 굳이 바꿔가면서 너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았던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가 버린 거니까. 말도 안 돼. 아버지는 분명히 미국에 있다고. 그는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럼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봐. 민정은 선우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녀도 달리 어쩔 수 없었다. 난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 전화를 받기만 했지 내가 직접 전화를 한 적은 없어. 준호가 말했다. 자, 이걸 보라고. 선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증명서에는 김민재, 출생, 사망, 1988년 7월 7일 이라고 쓰여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종이를 쥐고 있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준호야, 너는 아버지의 죽음을 믿기 싫었던 거야. 어린 나이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테니까. 그 당시 경찰 리포트를 보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너였어. 선우의 말에 준호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다. 지금껏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이 조작되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었다. 0000년 브리즈번. 그녀가 힘들어하는 날 위해 이 남자를 보냈다고? 말도 안 돼. 이보세요. 이제 말해주시죠. 정말 유진이가 당신을 이곳으로 보냈나요? 자, 날 따라오게.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2008년 3월 5일 한국. 준호의 집. 괜찮겠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게. 민정이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르게 선우의 눈치를 살폈다. 민정아, 넌 그만 돌아가. 내가 이 녀석 옆에 24시간 붙어 있을 테니. 됐어. 둘 다 그만 돌아가줘. 나도 생각을 다시 정리해봐야겠어. 그리고 민정아, 걱정 마.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녀를 준호가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난 후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밀고 들어왔다. 집안 구석구석에 새로운 공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동안의 진실을. 그가 부정했던 것들, 진실로 알고 있던 거짓들, 아버지가 자살했던 그날의 처참했던 기억들, 친척집을 떠돌아다니며 지내야 했고 주변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은 그림자처럼 늘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그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싫었다.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미국에, 엄마는 돌아가신 것으로 그 자신도 믿고 싶었다. 그 방법만이 유일하게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창문 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날이 흐릿해지고 먹구름이 끼더니 이내 서울 하늘 아래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손을 난간 위로 뻗으니 빗물이 손바닥 위로 물이 차고 다시 밑으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김유진.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분명 사실이었다. 아니,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는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를 찾아 서랍 속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카메라 속에는 그녀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와 사랑했던 순간들이 그의 기억 속에 선명히 살아있었다. 그녀와의 기억은 존재했던 것이 분명했다. 서울 강남 김유진 소속사 앞. 어떻게 오셨어요? 김유진 씨를 만나고 싶어서요. 사진작가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가 이름을 밝히자 여직원의 표정은 굉장히 어두워졌다. 무슨 일 때문이시죠? 개인적인 일인데요. 연락이 안 돼서. 연락처 남기고 가시면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꼭 만나야 합니다. 여직원의 만류에도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를 꼭 만나야만 했다. 증명이 필요했다. 호주에서
그에게 보여줬던 그녀의 마음이 진실이라면 그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보세요. 여직원이 만류했지만 그는 사무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곳에 있을 리 없었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여직원의 말에 쫓겨나듯 빌딩을 빠져나왔다. 아무런 소득 없이 거리를 걸었다. 그가 했던 사랑은 모두 이런 식으로 끝났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고요하게. 꿈 같았던 호주의 기억은 결국 꿈처럼 사라져버린 걸까? 모든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만 빼고는. 거짓말처럼 사랑에 빠졌던 그는 또다시 버려졌다. 그의 인생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거리는 어느새 때늦은 눈으로 가득 쌓여 있었다. 바람도 세차게 불었다. 낙엽도 쓸쓸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추적추적 비도 내리고 있었다. 언제인지 모를 그때부터 비가 내렸다. 그녀는 결국 고집을 꺾고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도 매니저에게 반강제로 압수를 당했다.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금 이미지에 거짓말했다는 것이 탄로난다면 다시는 이쪽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생각이었다. 그녀 역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무작정 모델 일이 하고 싶어 뛰어들었지만 이곳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재능을 발견한 회사가 나타나 깊은 마음에 제대로 된 계약을 하지 못했다. 철저히 그녀에게 불리한 계약이었다. 연애 금지, 계약 불이행 시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했다.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그것만으로는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협박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준호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뉘앙스였다. 그녀의 회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곳이었다. 겉보기에는 일반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지만 이곳저곳에서 자금을 끌어 모으다 보니 사실상 조폭과도 연관이 있었다. 그녀는 모든 부와 명예를 잃어버린다 해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무명이던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곳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녀가 바라던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다. 유진은 서랍 안쪽으로 깊숙이 손을 넣어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를 꺼내 펼쳤다. 2000년 5월 13일 날씨 맑음. 그를 처음 만난 날. 김준호. 주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루리 녹슨 철문이 있는 집. 전화번호도 받았지만 얼마 후 이사를 갔음. 특징 우유부단하지만 착하고 순진한 사람 같음. 외모 힙합 바지, 귀걸이, 염색, 날라리 스타일이긴 하지만 나름 귀여움. 내게 귀엽다고 말했음. 5월 14일 오늘도 그 오빠를 생각했음. 멈출 수가 없는 오빠 생각에 어쩌면 좋지? 15일, 16일 계속되는 오빠 생각. 잠을 잘 수가 없음. 세상 모든 것이 노랑머리로 보임. 5월 20일 용기를 갖고 오빠를 찾아서 출발. 하지만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 한 달간 병원 신세. 너무 슬픔.
2002년 월드컵 열기가 한창일 때도 노랑머리 오빠가 보고 싶어 난 열광할 수 없었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오빠를 잊지 않고 있음.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그때 그 다리 위에서 기다렸지만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음. 속상함. 2003년 이사감. 이제 오빠를 영영 보지 못하는 걸까? 2005년 졸업 후 김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뒤져 오빠의 주소를 역으로 추적. 하지만 실패. 또 실패. 이제 완전 포기 상태. 하지만 꿈을 향해 전력으로 전진 중. 내가 유명해지면 오빠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오빠가 알면 놀라겠지? 오빠보다 한참 작았던 아이가 이만큼 컸어요. 2006년 겨울 모델 친구가 함께 작업한 포토그래퍼의 이름이 김준호라는 사실. 완전 로또. 사진으로 얼굴 확인. 긴가민가 했지만 오빠가 맞음. 오빠에게 당장 달려가서 나를 기억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음.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젠장. 완전 망했어. 2007년 여름. 오빠가 헤어졌다는 소식.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약속을 자주 펑크내고 있다고 함. 신용을 완전 잃어. 이제는 모두가 오빠와 작업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다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소식. 근데 민정이란 여자는 대체 뭐지? 2008년 1월. 드디어 내가 나서야 할 때. 더 이상은 이대로 오빠를 놔둘 수 없음. 나의 목표. 1번. 용기를 내서 오빠에게 다가가야 함. 2번.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오빠가 내게 했던 것처럼 꿈을 심어줘야 함. 3번. 오빠가 나를 좋아하게 해야 함.